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저희가 공부할 작품은 172쪽 3위인 곡입니다. 예, 교과서 펼쳐 주시고요. 예, 교과서 펼치자마자 '아 또 정철이야.' 하는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왜 또 정철인가요? 예. 뒤에 학습 활동 보면 서포 김만중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 세 편뿐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면 정약용이나 뭐 김창협 3 학년 올라가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산민, 착빙행 이런 작품들은 정말 양반으로서 그 백성들의 어려움까지 살피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작품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예, 왜 이런 정철의 임금님에게 아부하는 작품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살아나 있는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년에 관동별구 공부하면서 가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사의 특징 뭡니까? 3, 4조 혹은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로 한시라는 어떤 고정된 틀로는 담을 수 없는 마음속의 곡진한 이야기들을 무한정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동별곡 같은 작품도 그 긴 기행문을 가사로 담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3위인 곡은 임금님이 다시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 임금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도는 살짝 불순한 작품이지만 그 표현으로 살펴봤을 때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선생님이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3위인곡 제목부터 살펴보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미인곡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미인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리워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는 그리운 사람을 생각 사자죠. 생각하며 부른 노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 또 정철의 작품이라고 외계어 그 중세국어의 외계어에 걸려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현대어 풀이 띄워 놓고 수업을 할 건데 정말 누군가가 너무너무 그리운데 그 사람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거나 그 사람을 그리워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선생님이 과세특 활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뭐 요즘 노래 가사 찾기 그리고 그 가사에 드러난 발상 뭐을 통해서 이 노래가 그리움을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표현한 거 찾아보기 요런 거 한번 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로 3위인 곡을 꼭 과거의 작품이고 임금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쓴 작품을 우리가 왜 공부하나라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 필기는 좀 오늘은 자제하고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요. 두 차시에 걸쳐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그래도 작품의 큰 틀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173쪽으로 가봅니다. 아니 173이 아니라 175쪽 작품의 끝으로 가볼게요. 예,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반대파의 탄핵을 받은 정철이 50세 때 고향인 창평에 내려가 저희 기억나나요? 관동별곡 45세 때 지은 작품이었죠. 예, 관동별곡 짓고 또 부침을 겪고 50세에 고향에 내려가 지은 가사입니다. 예, 임금을 향한 충정을 여기다가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위에다가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에 의탁했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이 작품의. 네,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의 흐름이 계절의 순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추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표현 기법 그리고 절묘한 언어 구사가 나오는데요. 예, 이것은 오늘 작품을 직접 공부하면서 필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볼게요. 이 작품은 비록 정철이 쓴 작품이지만 님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에 의탁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 기법, 상징 같은 절묘한 언어 구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대어풀이가 같이 있는 파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계속 필기하시면 되고요. 예, 172쪽으로 돌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현대어풀이가 있는 내용을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른쪽 현대어풀이를 읽으시면 되고요.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들은 모르는 단어들은 웬만한 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막히는 거는 단어 내가 이거 현대어풀이가 좀 어렵다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랑 필기하면서 이 작품은 정말 학교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에도 진짜 자주 나오는 작품이니까 선생님이랑 몇 가지 약속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임금님을 표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올 건데요. 예, 임금님을 표현하는 부분에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예, 그리고 임금님에게 계절마다 보내고 싶어 하는 중심 소재가 있거든요. 예, 임금님께 보내는 계절별 충성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모를 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화자가 여자라는 게 독특한 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성적인 화자라는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는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에는 이렇게 세모를 한번 가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로를 치거나 뭐 물결 표시를 하거나 부정적 시어 같은 경우에는 세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관동별곡에서도 기억하겠지만 가사의 특징은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다가 지금 계속 필기하고 있죠. 교과서 왼쪽 위에다가 필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는 서사, 본사, 그리고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서사, 본사, 결사 중에서 서사와 본사 초반을 들어가게 될 건데요. 본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흐름에 따라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진행이 됩니다. 그 각각을 정리할 때 춘원, 하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원은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의 원망, 여름의 원망, 가을의 원망, 겨울의 원망 이런 식으로 본사가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서사와 본사 처음 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몸 상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자, 오른쪽에 현대어풀이 보이시죠? 예,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랄 일일 건가. 예, 천생연분이라는 거죠. 한평생 인연이라는 걸 하늘이 어찌 모르겠는가. 자, 모르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 여기 동그라미 했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릴 것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법과 관련된 것은 물결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알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서리법이네요. 네, 필기됐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자, 오른쪽 현대어풀이 볼게요. 나는 오직 젊어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뭐 정치인으로 보면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님은 임금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님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네. 네.
임금님이죠. 여기서 님은 임금님입니다. 그래, 나 잘 나갈 때는, 정치인으로 잘 나갈 때는 임금님이 나 되게 예뻐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괴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자, 노여라는 뜻 전혀라는 뜻입니다. 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전혀 없었다. 자, 그만큼 임과 나는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예, 임과의 인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평생에 원하요되 한데 내자 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렇게 님과 나는 천생연분이고 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줬어. 그래서 내 소원은 뭐였냐면 평생에 원하요되, 평생에 원하는 것은 오직 님과 한데 내자 하였더니,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더니, 늙거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곳. 예. 몇 살에 지금 정철이 여기 와서 귀양살이 하고 있는 거죠? 아까 50세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다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곳,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화자의 처지죠? 여기는 좀 필기를 해둘게요. 예, 현재 화자의 처지, 님과 이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줄로 넘어가 볼게요. 엊그제는 님을 매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자, 광한전 밑에 밑줄 쳐 있죠? 예, 원래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궁궐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임금이 계시는 곳 정도로 필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 계시는 곳. 예, 엊그제는 님을 매셔서 내가 임금이 계신 곳 궁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뎌디 어찌하야 하게에 내려오니. 자, 그동안에 어찌하여 속세로 내려왔는가. 자, 여기서 속세는 바로 유배지를 말하는 거겠죠. 전남 창평에 응거하고 있습니다. 올 적에 비순머리 얽히언 지 3년이라. 자, 오른쪽. 내려올 때 비순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일세. 즉 3년이나 임금한테 연락 없이 무한정 임금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고의할 것.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옛날에도 여성들이 화장을 했죠. 얼굴을 뽀얗게 예쁘게 보이려고 연지분을 발랐죠. 예,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고의할 것. 연지분 밑에다가 여성 화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예, 가로치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 현대어풀이 보세요. 연지와 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꼬. 자, 다시 왼쪽. 마음에 미친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자,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이 겹겹으로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마음에 미친 시름 밑에다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적어 두세요. 마음을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일단 필기하고 설명할게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기억나나요? 예, 작년에 우리 시조 배울 때, 황진이 시조 배울 때,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버여내어라는 표현, 예, 밤이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배웠던 건데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왜냐면 요게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모의고사에 만약 이 부분이 있다면 모의고사에서 위 작품에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여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라고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 마음속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겹겹으로 쌓여 있다라고 해서 근심을 구체적으로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볼게요. 짓느니 한숨이요. 디나니 눈물이라. 자, 오른쪽 볼게요. 짓는 것이 한숨이고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 이거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지난번에 바로 얼마 전에 예, 복숭아 나무 곁으로 하면서
맨 마지막에 도치가 드러난 거 공부했었죠. 원래 이 문장은 한숨을 짓다, 눈물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도치, 도치법 드러나 있고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예, 짓느니 한숨이요, 흐르느니 눈물이라. 앞구와 뒷구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예, 이런 표현 방식 뭐라고 합니까? 네, 대꾸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꾸법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도치법, 대꾸법 활용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요런 부분, 요런 게 바로 정철이 언어의 마술사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 그 관동별곡에서도 공부했지만 폭포의 아름다움 표현할 때 굉장히 이런 거 많이 썼었죠. 예.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보니 난 눈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폭포 소리가 들을 땐 되게 웅장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눈이 날리는 것처럼 희고 아름답다라는 거. 요런 식의 대꾸법을 통해서 활용을 잘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대꾸법이 드러나 있네요. 그 다음 볼게요.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네, 오른쪽. 인생은 한정, 끝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구나. 정말 맨날 걱정만 하는구나. 자, 다시 왼쪽으로.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예.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슬퍼하는데 세월은 그냥 흐르죠. 무심하죠. 예.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흘러가는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태오니. 자, 염량이란 뜻 알아둡시다. 염자, 한자 모르는 친구도 이거는 알 것 같죠. 불꽃 염자네요. 불꽃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름을 말하는 거고. 양자는 거기 얼음빙자 보이죠? 이건 겨울 말하는 거네. 그러면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태오니. 자, 오른쪽 현대어플이 볼게요. 덥고 서늘한 계절의 바뀜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 이내 다시 돌아오니. 즉, 나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세월은 참 무상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흘러가라고 얘기하는 세월의 무상함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알아둡시다. 이 부분도 필기해 둘게요. 네. 그래서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예. 듣는 것, 보는 것이 많은 가운데 하도 할샤, 많기도 많다라는 뜻이죠. 오른쪽.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난 이렇게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는 서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빗금 2개로 필기하시고 여기까지는 서사였습니다. 서사의 내용은 임과의 인연이었죠. 임과 나는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었어. 내 소원은 오로지 임금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였어. 그런데 나 다 늙어서 지금 여기 내려와서 계속 임금님만 그리워하면서 님만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임과의 인연과 이별의 아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사로 가볼게요. 본사의 특징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계절, 봄이 먼저 나옵니다. 볼게요.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자, 동풍 밑에다가 봄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예, 계절적 배경 봄입니다. 동풍이 불어서 눈을 헤쳐내는 것이 봄입니다. 네, 오른쪽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네. 자,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창밖에 심은 매화가 2-3가지 피었다. 자, 매화에다가는 네모 쳐 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아직 네모하지 않고 밑에다 할 건데 매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꽃은 보통 언제 피나요? 3월 달에 뭐 산수유,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4월에 벚꽃, 뭐 5월에 철쭉 해서 굉장히 따뜻한 날씨에 맞춰서 서로 약속한 듯이 피는 게 꽃인데 매화는 굉장히 특이해요. 언제 피냐면 가장 추운 2월 달에 피어요. 2월에서 3월 사이. 그래서 눈 속에 피는 경우가 많아서 설중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남들은 피지 않는 가장 춥고 어목한 시절에 피는 꽃이다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것을 충신의 이미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화는 충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임금님이 힘이 없고 간신들 때문에 힘든 시기에 나는 홀로 임금님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모든 문학 작품에 특히 시조에 매화가 피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충신의 이미지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네.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고 오른쪽 가뜩이나 쌀쌀하고 냉담한데 암향 이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그윽한 향기 바로 임금에 대한 충정이죠.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거 적어둡시다.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치니. 자, 오른쪽 해석. 황혼의 달이 따라와서 베갯머리에 비친다. 이거 우리 관동별곡에서도 공부했는데 밝은 건 다 뭐다? 임금이다. 예. 달이던 해던 세상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건 다 임금이다. 따라서 달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임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예, 흐느껴 우는 듯 반가워하며 님이신가 아니신가 하면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매화 꺾어내요. 자, 이제 매화에다가 네모를 쳐둘게요. 그리고 별표까지 해둡시다. 이 작품은 계절별로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은 충성심이 하나씩 드러나 있거든요. 봄에 드러난 충성심은 바로 뭐였나요? 예, 바로 매화였습니다. 매화. 매화 밑에다가 화자의 정성과 사랑하고 일이라고 표시를 해 두시는 것이죠. 예. 봄에는 매화를 보낼 거예요. 예. 화자의 정성과 사랑 일. 네, 됐나요? 네.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곁인데 보내오죠. 자, 오른쪽.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자, 다시 왼쪽.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 곳. 너는 매화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생각하실 곳. 자, 여기까지가 본사 1이고요. 예. 밑에 나와 있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봄춘자에다가 원망할 원자다 해서 본사 1. 봄의 원망 춘원입니다. 예. 봄의 춘원은 바로 임금님께 나의 충성심, 충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예, 필기합니다. 춘원, 님에게 충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 님에게 충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 됐나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왜 우리가 또 3인곡이라는 이 가사를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가사의 장점이 무엇인지, 왜 관동별곡을 배운 데서 끝나서 3인곡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철이 왜 뛰어난 작가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예, 서사 그리고 본사 1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름의 원망, 가을의 원망, 겨울의 원망하고 결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